기다림은 길었다. 촛불이 한 번 꺼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르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조사실 벽을 봤으며 탁자를 봤고 꺼진 촛대를 봤다. 생각했다. 발레 공작 부인. 전생에서 본 얼굴이었다. 레이가 황태자가 됐을 때 카렌 후작과 마지막까지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말이 없었고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사를 잃은 뒤부터였을 것이다. 이르나는 시선을 내렸다. 이사 발레. 그 이름을 꺼내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공작 부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여럿이었지만 아까와 달랐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감찰부 제복의 발소리가 아니었고 그 사이에 다른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빠르고 날카롭고 거침없는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조사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이었다. 키가 컸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장신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무게가 있었다. 발레 공작 부인이었다. 이르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작 부인은 이르나를 받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탁자 맞은편 의자까지 걸어와 앉았다. 조사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가 있어. 조사관이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공작 부인, 조사 중에. 나가 있으라고.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조사관은 더 말하지 않았고 문이 닫혔다. 조사실에 둘만 남았다. 공작 부인은 이르나를 받고 이르나는 공작 부인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공작 부인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람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목소리는 낮았다. 이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작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답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예. 공작 부인은 잠시 이르나를 바라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사고로 죽었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르나는 공작 부인을 똑바로 봤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공작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한순간에. 뭐라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르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공작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탁자를 돌아서 이르나 앞에 섰다. 이르나보다 키가 컸고 가까이에서 보니 눈빛이 더 선명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오래된 것이었고 수년간 혼자 품어온 것이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명령이 아니었고 간절함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르나는 그 눈빛을 받으며 말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작 부인의 눈썹이 좁혀졌다. 지금 나한테? 하지만 이르나가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 오랫동안 혼자 알고 계셨던 것, 그게 사실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작 부인은 이르나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르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 공작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수년간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흔들림이었다. 공작 부인은 천천히 뒤돌았다.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기 전에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다. 신원은 내가 보증하겠어. 조사관에게 하는 말이었다. 복도에서 대답 소리가 들렸다. 공작 부인은 그대로 나가려다 멈췄다. 이르나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름이 뭐야? 이르나입니다. 공작 부인은 잠시 이르나를 바라봤고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빠르고 날카롭고 거침없이. 조사실에 혼자 남았을 때 조사관이 들어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신원 보증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이르나를 봤다. 이 조사를 요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사관은 잠시 이르나를 바라봤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대답이었다.
이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복도는 넓었다. 이르나는 걸었고 북쪽 별관으로 향했다. 발레 공작 부인이 신원을 보증했다. 카렌 후작이 움직인 감찰부를 공작 부인이 막은 것이었다. 전생에서 두 파벌이 대립했던 것처럼 이번 생에서도 그 구도는 여전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르나가 그 사이에 있었다. 의도적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이르나는 생각을 접었다. 지금은 레이에게 돌아가는 게 먼저였다. 북쪽 별관이 가까워졌을 때 복도 끝에서 레이가 보였다. 별관 문 앞에 서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르나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르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레이 앞까지 걸어갔다. 레이는 이르나를 받고 위아래로 훑었다. 회색 드레스를, 흰 앞치마를, 그리고 이르나의 얼굴을. 괜찮아? 괜찮아. 레이는 잠시 이르나를 바라봤고 문을 열었다.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문이 닫혔다. 레이는 창가에 섰고 이르나는 레이를 봤다. 해결됐어. 레이는 이르나를 바라봤다.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기다리는 눈빛이었고 언젠가는 말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이르나는 창밖을 봤다. 발레 공작 부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름이 뭐야? 이르나입니다. 그리고 공작 부인이 나갔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발레 공작 부인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었다. 이사 발레. 그 이름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르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다. 레이도 들었는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발소리가 북쪽 별관 앞에서 멈췄다. 노크가 들렸다. 레이와 이르나는 눈이 마주쳤다. 레이가 문을 열었다. 젊은 시녀였다. 숨이 조금 차 있었고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다. 시녀는 레이를 받고 이르나를 봤으며 이르나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발레 공작 부인께서 전화라 하셨습니다. 이르나는 봉투를 받았다. 시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레이가 이르나를 봤다. 이르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인이 돼 있었고 발레 공작가의 문양이었다. 이르나는 봉인을 뜯었다. 짧은 쪽지였고 단 한 줄이었다. 이르나는 그 한 줄을 읽었다. 손이 멈췄다.